자, 이제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이 기초를 마무리를 하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 점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공식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이제 내분점에는 1대1 내분점을 중점이라고 하고 2대1 내분점을 무게중심으로 했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다. 요거를 하고 나면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영역이라는 거야. 영역. 그래서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하려면 영역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부등식 영역인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문제로 보면 96번 문제부터인데 문제를 풀기 전에 영역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x-y 플러스 1이라는 거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를 영역으로 표시해봐라 이러면 이거 이꼴 0, 이거 이꼴 0에서 얘는 직선의 식이고 얘는 원의 식이잖아. 얘를 갖다가 이 xy 좌표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해보면 y는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 얘가 지금 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반지름이 3인 원이지. 원점 0이고 그러면 3이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갈 거야.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을 표시를 했어. 비율은 좀 안 맞더라도 얘가 3인가 지금.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XY축은 눈에 안 보이고 XY축은 눈에 지금 안 보이는 상태야. 뭐만 보이는 거야? 너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야. 원하고 직선만 보이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X하고 Y축은 안 보이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이 영역에 예를 들면 0,0이라는 이 점이 대입을 했을 때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면 이 점을 포함하는 영역을 색깔을 칠해주면 되는데 이 직선하고 원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게끔 칠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0,0을 여기다가 넣어보면 자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알려준 거야. 0,0을 넣어주면 여기는 얼마? 1이 나오지. 여기다 0,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나오지.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가 오케이 되지. 그러면 0,0을 포함하는 영역을 색깔을 칠하는 거야. 0,0 이 점을 포함하는 영역 색깔을 칠하는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게끔 칠하는 거야. 그 다음 영역은 어디를 칠하면 되냐면 여기를 칠하게 되면 얘랑 겹쳐가지고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안 칠하고 얘를 넘어간 이 부분을 칠하면 돼. 여기를. XY축은 없는 거야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면 다 된 거야. 여기를 칠하게 되면 역시 이거하고 이 경계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역을 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이 꼴이 없잖아, 둘 다. 여기 이 꼴이 없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경계선을 제외한다. 경계선을 제외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야. 경계선 제외한다. 하기 싫으면 뭐 하면 된다? 점선으로 쓰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96번의 개념 설명인가. 그래서 내부를 칠하고 외부를 칠하는 건데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하나씩 낱개로 해보면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 마이너스를 여기서 지금 x-y 플러스 1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y는 이 y가 넘어가면 x 플러스 1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y 이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20인데 요거보다 아래를 칠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때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크다가 되고, 그럼 얘는 뭐냐면 원에 그지? 지금 얘가 플러스일 때, 이거의 값이 플러스일 때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어야 되지. 얘 값이 마이너스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칠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직선의 아랫부분이고 이 원의 안쪽 부분이야. 그럼 원의 안쪽 부분하고 직선의 아랫부분이니까 얘가 칠해지는 거지. 얘가. 그래서 요 두 개를 칠한 게 얘가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억이 그거겠지. 요 경우지. 자, 니은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또 해보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인 경우야. 그 y는 x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지.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크다가 되네. 그러면 y는 x 더하기 1이라면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위쪽인가, 직선이 위쪽이고 얘는 9보다 크다니까 원의 바깥쪽이야. 그래서 칠한 게 요거가 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푼 게 요 영역을 칠한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 기억 또는 니은이 되니까 기억 따로 니은 따로 이렇게 칠해야 돼,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식처럼 어떻게 한다고? 이거하고 이 경계를 한 다음에 얘를 넣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점을 하나 넣는 거야. 0,0을. 좀 간단한 거를. 그래서 그 점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점을 이 오케이 이렇게 만족되는 점을 포함하는 영역을 색깔을 칠하고 그 건너편 경계는 안 칠하고 다시 건너편을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이게 테크닉, 공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영역 어떻게 칠하는지 대충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자, 영역은 뭐 그거 하나만 해도 되나 본데. 영역은 아주 간단해.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영역치는 하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역에서의 이제 최대 최소를 묻는 건데 그게 97번. 97번 문제가 지금 그거 한번 봐봐. 화면 97번 문제가 x 플러스 x가 0보다 크나 같고 y가 0보다 크나 같고 뭐 이렇게 돼 있고. x가 0보다 크나 같고, 그 다음 y가 0보다 크나 같고, 그 다음 뭐지? 한번 풀어줘 볼래? x 플러스 2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그리고 2x 플러스 y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요걸로 영역을 일단 표시해 보라는 거지, 그지? 그럼 그걸로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볼게. 해보면 이게 지금 x고 y고 네. 5인데, x 플러스 y의 범위. 이제 범위 구하는 문제가 x 플러스 y하고 x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1이라고. x 플러스 y. x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1. 아니 그것도 맞아요. x 플러스 y도 맞고. 그러니까 범위 구하는 세 개가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1 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저 세 개의 범위를 구하는
이거의 이제 범위를 각각 구하라 이거야. 네. 그럼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고 이게 등급시가 하자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은 이거 영역을 여기다 표시해봐야 되잖아. 그럼 x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게 제 1사분면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맞죠? x도 크고 y도 크고 그지? 1사분면. 그 다음 얘는 직선의식 쓰려면 절편으로 하는 게 빠르거든. y에 0을 넣어버리면 x절편이 5가 나와. 그 다음 y에 0을 넣으면 x에 0을 넣으면 y절편이 2분의 5가 나와.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식을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y 0을 넣으면 x의 절편이 3이 나와. 그럼 3 여기 나오겠지. 그 다음에 x의 0을 넣으면 y는 6이 나오겠죠. 그럼 6 여기 있겠지. 그럼 이 직선식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1사분면이면서 이 직선식보다 아래고 이거보다 아래니까 결국 칠해지는 영역이 얘야, 얘. 얘인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요 교점, 요 점 교점을 지금 찾아야 돼. 이 교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꼴로 놓은 거겠지, 그지? 그럼 이꼴을 넣으면 x 플러스 2y는 5하고 2x 플러스 y는 6이니까 이걸 연립하기 플러스 이꼴로 넣는 거겠지. 그러면 얘를 2배 해주면 4x 플러스 2y 12가 돼서 밑에서 위를 빼줘요. 그럼 2y 없어지고 4x에서 x 빼면 3x가 되고 12에서 5를 빼니까 7이 되지. 그럼 x는 3분의 7이라는 게 나와. 그럼 이 교점 좌표가 3분의 7, 그 다음에 y 좌표는 어디다 넣어주면 되냐면 3분의 7을 여기다 넣어주면 3분의 14 플러스 y는 6이 돼서 y는 6 빼기 3분의 14가 되겠지. 그러면 3분의 36, 18 빼기 14니까 3분의 4가 되지, 그지? 그 3분의 4. 그럼 이게 3분의 7, 3분의 4. 요게 이제 교점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질문이 뭐냐면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k라고 두는 거야. k라고 두면 얘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정해진 상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일 때 5를 가니까 요 정도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자. 이 정도 기울기가. 그럼 이게 y권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요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k 값 때문에. y 절편이지.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 k가 최대로 갈 때가 어디냐면 요 교점을 지날 때라는 거야. 이렇게. 교점을 지날 때가 k가 이때 이 k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요 0,0을 지날 때겠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k의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교점을 대입을 하면 이 식에다가 교점을 대입하면 k값이 나오겠지. k값은 x 더하기 y니까 여기다가 교점의 좌표인 x가 3분의 7, y가 3분의 4를 넣어주면 3분의 11이라는 게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0,0을 넣어주는 거지. 그럼 0, 0에서 0이 되는 거지. 그럼 k값이 3분의 1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첫 번째 거에 답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지?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나? 역시 조금 또 k라고 두겠지. k라고 두면 얘를 갖다가 k라고 두면 y 플러스 1은 k에 x 플러스 1이 되고 넘어가면 y는 kx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1이 돼서 기울기가 k이고 y절편 k-1이야. 그럼 k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지.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몰라. 미지수 k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 점에서 보면 k에 상관없이 무슨 점을 지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게 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이 식에서 찾아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쳐.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레이더 방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영역을 걸친다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가 있고, 요 점을 지날 때가 있겠지. 이때의 값이 k가 된다는 거야.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영역에 조금이라도 걸쳐야 되니까 여기 걸칠 때가 이거
또 이 점을 지날 때 이해돼요? 그럼 그걸 해보면 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얼마야 이게? 0,2분의 5죠. 그래서 0,2분의 5를 지날 때 K값. 그 다음에 이 점이 뭐야? 3,0이지. 3,0을 지날 때 K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식이 있으니까 K라는 게 X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1인데 0,2분의 5를 여기다 넣어주면 X에 0을 넣어주면 얘는 1분의 2분의 5를 넣으니까 2분의 5에다가 2분의 7이 되지. 그래서 2분의 7이라는 K값이 나오고 3,0을 넣어주면 3,0을 여기다 넣어주면 3을 넣어주면 3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지. 그지? 그럼 이 K값이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이 더 작잖아. 그리고 2분의 7이 더 크니까 2분의 7하고 4분의 1 사이에 있다라는 K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답이야. 4분의 1보다 커 나갔고 2분의 7보다 작거 나갔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이거 역시 어떻게 K라고 둔다고 했을 때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1,1이 뭐 요 정도에 지금 있다고 해. 얘가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중심에서 원이 K값이라는 게 일종의 반지름이니까 얘가 점점 커질수록 이 원이 점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영역을 걸치겠지. 걸치는데 가장 크게 걸치는 경우가 요 경우겠지. 요 경우 3,0을 지날 때가 원의 영역이 저 영역을 걸치면서 반지름이 가장 커졌을 때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작았을 때는 언제냐면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점을 지날 때인지 아니면 여기 접할 때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여기 접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접할 때가 가장 작을 때라는 거야. 그럼 여기부터 해보면 여기 접할 때는 언제냐면 반지름이 요거니까 1일 때야 1. 그래서 반지름이 1일 때가 가장 원이 작을 때야.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여기에 딱 접한다는 건 반지름이 1일 때지. 그러면 K값이 1일 때가 저기 접하는 경우고 이게 가장 작은 값이고 요 점을 지날 때가 K값이 가장 크지. 이 영역에 요 점을 지날 때 얘 3,0을 저기다 넣어주면 3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K값이야. 그럼 계산하면 4, 4, 16 플러스 1이니까 17이 나오네. 그지? 그래서 K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때가 가장 크고 이때가 가장 크고 이때가 가장 작고. 그래서 이걸로 바탕으로 해서 이거 범위를 K라고 했을 때 K의 범위는 가장 작을 때가 1, 가장 클 때가 17 이렇게 해서 답이 1,1보다 커 나갔고 17보다 작거 나갔다 이렇게 나왔다.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영역을 표시해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점점 하나를 잡고서 그래프를 그리든가 이렇게 원의 중심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든가 해서 그 영역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지. 됐지? 그래서 영역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했어. 도형의 방정식에서 영역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또 했어.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본이 지나갔는데 못하고 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그거 했었나?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수포자 포기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내가. 그지? 이거 모르면 수포자다. 선생님이 수포자 판별식이라고 표현을 네임도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모르면 수포자다 내가 막 그러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까? 그 예술권의 기준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점이 있는데 한 점이 x1, y1이야.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 많겠지. 근데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왔을 때 이 거리,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가 이 수직하게 올 때지.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 얘를 이제 거리라고 부르는 거야. 최단 거리를 이제 거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점과 직선을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일반형을 써. 일반형으로 썼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L은 요 거리를 이제 거리 L이라고 표시했을 때 거리 L은 공식이 루트에 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A에 이 x1하고 y1을 여기다 넣어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이렇게 절대가. 이 공식을 못 외우면 수포자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포자 판별식이다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공식 유도하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게 높이에 해당된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겠고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 신발끈 공식. 들어는 봤지, 그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 해보면 이게 세 점이 예를 들어서 A, B, C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X1, Y1, 이게 X2, Y2, 그러니까 X3, Y3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의 절대값 X1, Y1을 세로로 쓰고 X2, Y2, X3, Y3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썼던 거를 한 번 더 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하는 이유는 넓이 음수 안 나오게 하려는 거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이제 신발끈 같은 거니까 x1 곱하기 y2 더하기 x2 곱하기 y3 더하기 x3 곱하기 y1 한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곱한 거는 이제 빼는 거야. 둘이 곱해서 빼기 x2 y1 빼기 x3 y2 빼기 x1 y3 요렇게 하는 게 신발끈 공식. 그래서 이 신발끈 공식이랑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수포자 판별식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름 만든 겁니다. 수포자 판별식 여러분들이 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이 공식하고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건 암기해야 되는데 이걸 암기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한다 이러면 수학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저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 앞에 그러니까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요거 관련된 게 이제 90번 정도에 나와 있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90번에 나왔던 거고 그 삼각함수에서 덧셈 정리했었지. 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성질 그거 기억나? 그것도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공식들이야. 그 다음 또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로그 했었지, 로그. 지수도 했었지. 그 다음에 진법도 하지 않았나? 나랑은 안 했나? 이구윤 교수님이 금요일날 특강으로 진법 했던 것 하신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다 한 것 같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
벡터 했어. 벡터 확인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아. 그럼 이제 수열은 건너뛰고 몇 번? 벡터가 125번부터가 벡터야. 그러면 이제 벡터로 넘어갈게. 수열은 지난주 금요일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열 좀 부족한 부분은 이번 주 토론, 그 다음 주, 그지? 이번 주 금요일날, 그 다음 금요일날 또 필요하면 좀 더 할 테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오늘 한 개 보면 미적분에서 특히 이 척분과 관련돼 가지고 넓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넓이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도 사실 수학의 꽃이 벡터인지 미적분인지 둘이 라이벌이야. 사실은 미적분하고 벡터가 서로 엄청난 라이벌인데, 자유로움을 따지면 이 벡터가 승이야. 그러니까 자유로움, 얘는 자유야. 벡터가 자유롭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의미가 있어. 이게 굉장히 자유로움이야. 그래서 얘는 벡터라는 것은 두 점을 연결해 가지고 가는데, 얘가 시점이 되고 얘가 중점이 되는데, 이 크기, 이 벡터를 만약에 이 점을 A하고 B라고 했을 때 이 벡터 AB 위에다가 이렇게 하살표 하는데, 절대값 씌우면 얘가 크기야. 그래서 벡터는 크기랑 그 다음 A에서 B 방향,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는 애가 벡터이 아니고, 크기만 갖고 있는 게 스칼라야. 스칼라. 그래서 크기만 갖고 있느냐, 크기하고 방향이 다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게 벡터인데, 벡터에서 가장 기본이 어떤 거냐면, AB 벡터라고 했을 때 얘를 OB 빼기 OA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게 돼.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여기 이제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럼 A에서 B로 이렇게 간대. 그치? 그러면 내가 시작점이 A였는데 내가 시작점을 임의로 자유롭게 옮기고 싶어. 내가 얘를 지켜보는데 여기 있대. O점이 여기서 쳐다본대. 그러면 O에서 A를 보는 벡터, 이게 OA 벡터일 거고, 그 다음 O에서 B를 보는 벡터가 OB 벡터일 거야.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게 AB 벡터야. 이렇게 삼각형을 탁 만들잖아? 그러면 이 3단 논법처럼 이게 성립하지. O에서 시작해서 OA로 갔다가 AB로 가. 즉 OA 벡터 더하기 AB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잖아. 그럼 결론은 여기 O가 시점이고 종점은 어디에 있냐면 B점이 종점이 되지. 그러면 결론은 이건 뭐하고 하냐면 O에서 B로 간 벡터가 같다는 거. O에서 B로 간 벡터.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이 상태에서 이제 AB 벡터를 알고 싶으면 얘를 이제 넘기면 되지. 그러면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는 이 식이 등장한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아까 내가 말한 자유로움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야. 뭐냐면 시점을 갖다가 내가 어디든 잡고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벡터의 합 계산으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뭐든지 계산이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그 125번에는 문제가 육각형으로 나와 있나? 그지? 육각형, 정육각형 A, B 벡터만 주어져 있으면서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표시해봐라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5대 1로 내분하는 점. 잘 그릴 뻔했는데 잘 그릴 뻔했다.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A점,
여기가 B자, 여기가 C자, 여기가 D자, 여기가 E자, 여기가 F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질문이 뭐야? P점을 뭐를 P점이라 한가? C하고 D의 점이 나옵니다. 이 P점이 세. 그지? C하고 D의 가운데 점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점 PQE는 어. 일직선상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요. 이동을 나타내요. 어. 그래? 한 직선 위에 이동을 나타내요. PQE가. 어. 있음을 증명하라는 건가? 네, 증명을 나타내라니까 증명을 나타내요. 어. 예를 들어 P점이 이렇게 같다고 하면 지금 여기 쓴 대로 한번 표시해 볼게. AP 벡터라는 것은 AB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BO 여기 이렇게 교점에 이걸 다 교점을 했을 때 여기 O라 했을 때 BO AB BO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BO 벡터 더하기 OC가 이쪽은 OC 벡터 더하기 CP 이렇게 가면 결국 얘는 C점이 A에서 시작해가지고 P점으로 갔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면 AB 벡터를 지금 A라고 했으니까 얘를 A 벡터. 그 다음에 이 AF 벡터를 B 벡터로 했어. 그럼 B 벡터인데 이거하고 이게 평행으로 했기 때문에 얘도 B 벡터가 돼. B 벡터. 그 다음에 다시 OC 벡터는 A가 평행으로 갔으니까 이게 A 벡터가 되지. A 벡터. 그 다음에 이 CP의 벡터는 이 B 벡터의 반이니까 2분의 1 B 벡터. 이렇게 돼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A 벡터 두 개니까 2A 벡터고 B 벡터가 2분의 3 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P에서 1로 선을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이 점을 Q라고 한다. 이랬을 때 AQ 벡터는 여기서 AQ 벡터 요거 치울까? 증명하는 거라서 조금 따라올 수 있는 해볼게. 천천히. AQ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AQ가 아니라 PQ 이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PQ의 벡터는 이 PQ 벡터는 AQ 벡터 A점을 기준해서 AQ 벡터 빼기 AP 벡터. 그러니까 C점을 A로 해가지고 AQ 벡터 빼기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지. A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AQ 벡터 빼기 이렇게 AP 벡터를 쓸 수 있는데 AP 벡터를 이렇게 구해놨고 AQ 벡터가 뭐하고 같냐면 AQ 벡터를 어떻게 구해놨지? AD 벡터의
AQ 벡터는 6분의 5 AD 벡터하고 같다. 이렇게 됐거든. AD 벡터의 6분의 5다. 이거 어떻게 알지? 문제에서 나와 있나? AQ 벡터가 6분의 5 AD라고?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나? 그러면 AQ 벡터가 AQ 벡터가 6분의 5 AD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지? AQ는 이거잖아, 이거. 이 벡터는 이 AD 벡터의 6분의 5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냥 AQ 벡터 대하기 PQ를 하면 되는데 PQ는 또 모르잖아. 이거는 다시 6분의 5에 AD라는 벡터는 AD라는 벡터는 AD 벡터는 AO 벡터의 2배하고 같다. 2배하고 같아. 이거는 맞지. AD는 AO 벡터의 2배하고 같다. 여기까지 돼가지고 이게 3분의 5 AO 벡터가 되고 AO 벡터라는 것은 이 A 벡터하고 B 벡터 더한 거하고 같지. 그래서 3분의 5 A 벡터 더하기 B 벡터하고 같아. 그럼 요거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네. 이 AQ 벡터가 왜 AD 벡터의 3분의 5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네. 아무튼 일단 조금 좀 이따가 할게. 그 다음에 이 벡터는 이 벡터는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 벡터는 AF 더하기 AF 벡터 더하기 AE 벡터라는 게 AF 더하기 FE잖아. 그지? AF 더하기 FO 이렇게 갈 수도 있다. AF 더하기 FO 더하기 OE AF 더하기 FO 더하기 OE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AF 더하기 FO 더하기 OE 그럼 AF 벡터가 뭐냐면 B고 FO 벡터가 A 벡터와 같이 이 방향이니까 A 벡터 그 다음 OE 벡터가 이 B 벡터와 같이 B 벡터 그래서 이거 하니까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B 벡터하고 같다. 증명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PQ 벡터라는 게 AQ 빼기 D에서 시점을 A로 잡아가 AQ 빼기 AP라고 적은 다음에 AQ 벡터가 최종적으로 요거가 나와 있으니까 3분의 5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하고 빼기 AP 벡터는 아까 구해놓은 게 이거 AP 벡터지. 이거가 2A 벡터 더하기 2분의 3B 벡터 이렇게 돼서 얘를 계산을 하면 이게 PQ 벡터가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3분의 5에서 3분의 6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가 되고 이건 그냥 산수 계산하면 돼. 3분의 5에서 2분의 3 빼면 얼마냐 6분의 10에서 9를 빼니까 6분의 1 B 벡터가 되겠네. 맞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PE 벡터는 다시 이것도 A로 하면 AE 벡터 빼기 AP 벡터가 되는데 AE 벡터가 아까 이렇게 구해놨지?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라고 쓰고 빼기 AP 벡터
AP 벡터가 또뭐지? 2A 벡터 더하기 2분의 3B 벡터야.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 이렇게 나와.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PQ가 누구였어? PQ가 얘고 P가 요건데 얘가 지금 잘 보면 뭐란 얘기야? PQ가 PE의 3배. 3배 하면 이렇게 돼?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저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 여기 3분의 5에서 2분의 3을 빼면 2, 3은 6이고 10에서 6 빼니까 플러스 6분의 1이야. 그럼 맞네. 요거하고 요거 관계를 보니까 3배야. 누가 3배야 지금? 이 P, Q라는 벡터에다가 3배를 곱하면 얘가 나오지. P 벡터가 나오지. 그지? P 벡터는 결국은 3배의 PQ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P점이 있고 그지? Q점이 있고 E점이 있는데 이 Q지. 그럼 이 PQ 벡터의 3배 3배가 1배, 2배, 3배 정도 되면 이 P가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PQE가 한 직선상에 있으면 요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뭔지 몰라도 이게 증명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서 해보면 되는데 어렵죠. 증명 문제가. 그런데 AQ가 AD의 6분의 5에 해당한다는 거. AQ가 여기인데 이게 6분의 5 된다고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문제의 조건에 나온 건 아니지. AQ가 6분의 5 AD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네. AQ는 6분의 5 AD 조금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근접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 혹시 이게 무게중심과 관련이 되나? Q점이. 이 Q점이 무게중심과 관련이 돼? 6분의 5라는 게 어떤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캐스처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머리 좀 찾아봐라. 어떻게 해서 6분의 5가 나왔을까? AQ가 AD에 내가 잡았을 때 이게 5대1이 맨 처음 나와있잖아. AD는 5대1의 내분점이잖아요. 그 문제가 나와 있어. 내가 그걸 지금 못 봐서 그래. AD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와 있네. 5대1이. 그러면 맞아. 그러면 AT를 Q라는 점이 5대1이야. 네. 그러면 이거 맞지. 네. 그럼 전체 6분의 5에 해당하는 그러면 난 이게 5대1의 내분점이니까 난 지금 이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6분의 5대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AQ 구하고 AQ 구하고 PQ 구하고 P 구한 다음에 증명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얘가 뭐에 몇 배다 이렇게 나오면 그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K 값이 여기서 이제 3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벡터는 빼고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내가 1일 테스트 준비할게. 알겠죠? 오케이.